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윤리 하루 전에 여전히 윤핵관을 지목하면서 이 판에 가장 신난 건 윤핵관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훈이 감독입니다. 이 대표. 윤리 개최에 가장 신난 분들은 윤핵관들이다. 배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합창한 상황이다. 윤핵관을 까마귀들로 비판했어요.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는 대포차같이 정치한다. 윤핵관을 향해서 대포차냐? 당신들 대포차냐? 까마귀냐? 합창하네. 굉장히 격앙된 주장들을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배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합창한다. 윤핵관들이 신이 났다. 남의 차에 다른 번호 달아서 운전하는 대포차다. 누구를 겨냥한 말입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핵관이라고 하는 로 통칭되는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여럿이 계신데 예. 그분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 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면 만약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당하거나 이러면은 당에 더 큰 회오리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그 지금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뭐 지금 거론되는 이런 그 혐의들, 이런 거론되는 문제들이 그냥 우리 당에서 덮고 다면 우리 당이 더 큰일 난다. 이거 징계하고 가야 된다. 그 친윤계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당원들을 봐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그리고 댓글이나 이런 거 봐도 일반 국민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 윤핵관이다, 뭐 비윤핵관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원분들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같고 저도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을 정도로 당 지도부가 흔들리는 당대표가 징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주 후폭풍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당이 만약에 지금 드러나는 저것이 사실이 정말 아니길 바라요. 예. 그러면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문제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게 만약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또 덮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가장 좋은 상황은 이 대표가 주장했던 것처럼 전혀 혐의 없고 지금 구속돼 있는 저쪽에서 허위 사실을 제기해서 당 대표를 흠집내려 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명백하게 이 대표는 성상납을 받지 않은 것. 이 상황이 드러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상납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써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짜로 드러난다면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의 모든 문제를 이제 깨끗하게 클리어해서 그런데 당 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측근인 김청우 실장은 왜 7억 원이나 투자한다라는 걸 써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진위 여부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리위에서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좀 조사를 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김철근 정무실장만의 잘못된 네. 그런 행동이었다면은 그분만 이제 징계를 징계한다. 받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예. 대표와 연결지을 만한 고리가 없다면 예. 그런 것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면 대표는 거기서 책임이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예.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당이 지금 어떤 큰 후폭풍에 말릴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잘 넘어가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자꾸 윤핵관을 지목하는 것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과도 맞지 않다. 뭐 까마귀나 지금 대포차까지 나왔는데요. 예, 윤핵관 친윤 계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예. 있고 전체 당원 중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신난 사람들이 윤핵관이다 이렇게 같은 당의 당원들,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 같은 당의 구성원들을 대표가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도 예.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박용진 의원님, 이 대표는 왜 계속해서 이제 윤핵관을 겨냥하고 있을까요? 대포차에 비유하기도 하고 까마귀 합창에도 지금 비유를 했어요. 계속 이양수 의원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저한테 굳이 네.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면 어쨌든 그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처해 있는 어려움, 곤란함은 다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테고,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구조는 윤리위원회에서의 징계를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고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 지금은 나에게 쓰여져 있는 건 다 누명이고 이 누명은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거, 혹은 원치 않는 상황,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후에 정치적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힘이 없어서 혹은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추방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조금은 뭐 멀리 보는 이런 고려까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서운한 얘기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정치인이 그리고 당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와 언론을 통해서 저런 표현과 이야기들 쏟아내는 건 어떤 그런 계산된 의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닐진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친 이재명계 개파 의원들을 향하여 까마귀 떼 같다, 뭐 대포차들 같다라고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심한 표현을 하는 거는 그 당대표가 하는 일은 좀 아니잖아요. 아니다. 예,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전에 어떤 당대표도 당내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예. 이렇게 비판과 또 표현의 수위를 막 확 높인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이 7월 7일이구나. 그리고 7월 7일은 까마귀하고 까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견우와직녀 얘기가 오고 가는 그런 예. 날이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까마귀가 얘기한 나왔다. 건지. 그럼 까치는 누굴까요? 적절치 않다. 여야의 재선 의원 두 분은 모두 다 이 대표의 언행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